すみません。 자, 여기 시골에서 15년 동안 생활하고 学園ものの主人公がよくたどる両親が海外赴任 개뻔하게 해외에 날아가 버린 부모님을 대신하여 転校先は都会 도시에 있는 고모에게 신세를 지게 된 소년 리와 마코토. 왜? 마코토 형님? 고모라는 분은 혼자 사는 데다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마코토는 고2라는 젊은 나이에 거의 자취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에 막 도착한 마코토는 고모라는 사람을 만났으니 誠くんだよね。 고모라는 분이 꽤나 젊은 것 같... 今日はメメです。ご丁寧に 39이면 오히려 좋아. 그렇게 마코토가 신세를 지게 된 이 도시는 ようこそ宇宙人の見守る街へ。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결국 도망치지 못하고 고모의 집에 도착하게 된 마코토가 발견한 것은 뭐야 이거? 자, 이게 뭔가 싶긴 한데 そういう他人行儀なの。よくないぞ。 뭐 어때요? 고모가 있는데 뭐 고모도 딱히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 いえ住まわせていただければ満足ですよ 마코토도 소자네요. 딱히 신경 안 쓰기로 하죠. 그렇게 저녁이 돼요. 우리 자기는 요리도 잘하네. 見えてはいけないのか見てはいけないのか悩ましいものが右端に少女 얘는 숟가락으로 대가리 때리고 싶게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온 마코토가 私が嘘をついている証拠はあるのかしら。はい証拠 이렇게 직접 언급까지 하지만 おばさんがスーパーの安売りで特売品を買おうと頑張ったら冷めた目で見られるもの。 진짜 이 악물고 고모가 무시하자 うっさいわ何語だよ 마코토가 계속 툭툭 치니 반격을 하긴 합니다. 근데 또 이 어묵 같은 게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서야 すみません訳してくださいはじめましてと言ってるのよ。 역시 고모련 일부러 무시한 거였죠. 아무튼 이 어묵 같은 건 고모의 딸 토와 에리오 그리고 계속해서 반격하고 있는 에리오를 とりあえずお前はしつこい 한판 뒤집기에 성공하죠. 그렇게 뒤집어진 채로 뒤지게 땡땡대는 잼민이 새끼야. これからは家族2人で仲良く暮らしましょ二人うね。ワン、ツー。 그런 딸을 포기해버린 미친 엄마에 환장하는 하모니가 계속되던 그때 牛乳 결국 엄마에게 던져져 문지방에 박혀버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문이 열려있던 에리오의 방에 들어가게 된 마코토는 에리오가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에리오의 걱정은 뒤로 한 채 마코토는 전학 절차를 밟게 되었고 나카나카 카와이한 학교에 입학한 건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전 중에 학교가 끝나 낡은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마코토는 진짜 컨셉에 미쳐버린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고 俺はね丹羽誠いとこになるのかなよろしく 그래도 나름 주인공답게 먼저 다가가는데 사회성마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에리오죠. 그래도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가던 마코토는 でした 毎度丸々ピザです 에리오가 시킨 피자를 받게 되었고 에리오가 배달시킨 피자라면 분명 피자를 먹기 위해 이불을 벗을 컨셉이 아닐지도?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어 슬슬 다같이 저녁을 먹어야 하지만 おばさんまだ帰れないからご飯は好きに食べてちょうだい。 고모가 늦어버리는 바람에 布団を外そうとしたらすげえ暴れたので諦めてそのまま突っ込んできた 오우야 각선미가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한 에리오를 데리고 편의점에 가야만 했죠. 그렇게 편의점에 도착하고 ここから肥料費掘りかざるを得ない。 마코토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아름답지만 좀 이상한 에리오와 그저 청춘을 즐기고 싶었던 마코토의 地球は狙われている。 알 수 없는 동거 이야기 전파녀와 청춘남 리뷰 시작할게요. 俺は東和エリオと知り合ったのであった 근데 진짜 이쁘네. 그렇게 드디어 대화가 가능해진 마코토는 お前なんで宇宙人設定を押し通して演技してるんだ宇宙人だから。 정신 연령이 심각한 이 우주인 얼굴에 붙어있던 피자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나서 お前さ日中って何やってんの 밥을 먹으며 그녀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기로 마음먹죠. 그렇게 다음날 학교가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가려던 마코토는
왜 단 하루도 혼자 있지 않는 걸까요, 시바프롭게. 아무튼 활기차게 마코토에게 먼저 다가온 이 소녀의 이름은 私リュウコだよ 류코라는 소녀였고, さ一緒に帰らない 마코토는 이 활기차고 풋풋한 소녀와 함께 ま俺はゆっくり運転するからさ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待てよこいつちくしょう 고철 덩어리와 함께인 마코토가 지금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청춘이라는 이름의 헬스를 시원하게 부숴버린 마코토는 友達いっぱいできるといいね 그만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마코토를 기다린 건 あなたは女夫つまりワトホン 네,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한 마코토는 さっきのは留年とかしてないよと言いたかっただけ 젠장을 왜 꼭 여자애들이 먼저 말 걸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꽤나 독특한 캐릭터와 대화를 나눴던 마코토는 一緒に弁当パクパクしようぜ 그딴 건 모르겠고 귀여운 애랑 밥을 먹기로 합니다. 그렇게 류코와 대화를 나누던 마코토는 粒子はい部活の音 류코의 별명이 류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年生の時に私の名前をそう呼んだ子がいたの 류시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마 その子もう学校辞めちゃったんだけどね退学とか 에리오가 지어준 것 같죠. 그렇게 걔 부럽게도 류코와 학교 생활을 보내고 나서 마코토는 하교를 하려 했지만 転校生じゃないか 아침에 그 이상한 여자애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어떨 겨울에 같이 하교를 하게 된 마코토는 お 이상한 여자애를 잡아주고는 凛々しいのに虚弱なお姉様素敵 진짜 정신 나간 놈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틀 연속으로 여자와 하교하는 우리들의 적인 줄 알았으나 もやしいかか俺は 사실 그 누구보다 하체 단련에 진심인 사람일 뿐이겠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어묵마냥 돌돌 감아버린 에리오가 있었고, リトコはワトホンポジションに収まれる器ではないけれど人材不足による臨時反乱にしてもらうことにしたの 에리오는 저녁에 자신을 이끌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追って指示を出す 이 탄녀는 진짜 명령만 할 줄 알았고, 그녀의 명령을 따라 도착한 곳은 海だ 바다였죠. 나름 청춘난 컨셉을 가진 마코토는 아주 그냥 신이 나버렸지만 おいおい 더 신났다간 애니가 데드엔딩으로 끝나게 생겼고, 겨우겨우 그녀를 들어올린 마코토는 リトコの粗末な語学力で表現すれば I can fly 저라면 다시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보살 마코토는 에리오를 데리고 돌아가던 중 こんばんはサンドイッチウーマンです 첫단 애들이랑 하렘일 것 같다는 게 진짜 안타깝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有名だよこいつ半年ぐらい失踪してたから 그녀에게서 반년 동안 실종되어 발견된 후 우주인 컨셉을 하다가 퇴학당했다는 에리오의 과거를 듣게 되었죠. 그렇게 이상한 여자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코토는 おかえり誠くんも食べる 퇴근한 누나를 만나게 되었고, 去年エリオが失踪したって聞きました 에리오 실종 사건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6月普通に学校から下校したはずのあの子は気づいたら11月の海に浮かんでいた 심지어 에리오는 실종된 기간 동안의 모든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 기억의 공백을 우주를 믿음으로써 나름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만들었다고 하죠. 심지어 사람들에게 우주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강가에 뛰어든 결과 川の浅いところに落下して足の骨を折って入院して 이불을 어묵처럼 둘둘 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리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다음 날 お前さ宇宙人ならさっさと宇宙帰れよ 계속 옆에서 귀찮게 구는 에리오를 밀어내게 되었고, あーやっぱりこいつイラつくわ 청춘남 마코토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에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류코와 학교 생활을 즐기던 마코토는 趣味っていうか深海の生き物に興味があるかな 막연히 우주를 믿는 에리오보다 현실적인 심해를 좋아하는 자신이 더 낫다 생각하고 있죠. 이 쓰레기 새끼 아니야 이거. 그럼에도 마코토는 3일마다 한 번씩 에리오를 바다에 데려다 주었고, コスプレ前川さんとは時々夜に遭遇する 가끔 만나는 친구와 에리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街を案内してくれるというから休日に会おうという話になって 젠장할 청춘남은 류코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고, 1号が完成した直ちに飲みたまえ 드링크바에 도착하게 된 마코토는 粒子さんにとって神秘って何 에리오를 위해 에리오가 믿는 신비의 의미를 神秘が組み合わさって私を生かしてるんだなって 알아가려 노력하죠. 그렇게 류코와 헤어진 마코토는 乗ってくかい 동거하는 자칭 우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なくした記憶がどこかにあるって信じたかったんだろ 에리오의 도망치는 방식이 알아갈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밤
何しに来たんですか？ 에리오의 어머니가 마코토를 찾아왔고 갑자기 마코토에게 포옹하더니 エリオが綺麗だからって構ってるなら諦めなさい。 작게 충고를 하고 産む前から育てる覚悟と準備をしてないといい母親じゃないのよ、その時点で。 그럼 저와 좋은 부모가 되어보게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방을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다음날 6月失踪、本人も動機は不明。海に浮かんでいたのが半年後の11月。 에리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마코토는 外見に釣られて構うなとメメさんは言った。 연장자의 말을 들을까 하지만 後方の安全確認程度の立場しか役割を与えない東亜エリオは地球人失格だ。 지금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것만큼은 해소하기로 하죠. 그렇게 수업이 끝나 곧장 에리오에게 달려온 마코토는 今から一緒に空を飛んでやる。 에리오의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녹슨 자전거를 닦아내고 速度変わんね 에리오를 앞에 태운 채 え。ギリギリまで崖に高速で近づき、 갑자기 닥친 위험으로 그녀의 컨셉을 부숴버리기로 하죠. 하지만 ちょ待ておい、こんな速度マジで止まれない。 브레이크의 고장으로 멈출 수 없게 되었고 あーいキャーッと 그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물론 그대로 떨어져 바다에 낙하하지만요. 결국 날지 못했던 에리오는 地球人が私なんで 우주인이라는 컨셉이 깨지게 되었고 드디어 지구인이 된 에리오와 地球に帰還した美少女と仲良くなりたい。 청춘남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컨셉을 극복한 에리오는 東和ヘリオ 처음으로 지구인스럽게 자기소개를 해주었죠. 그렇게 모두가 잘 됐군 잘 됐어가 될 줄 알았지만 まあ暇だったから即興で定義してみただけなのだが、 사실 바다의 낙하에서 팔 하나 부러진 거면 몸이 뒤지게 튼튼한 거긴 한데 바다에 낙하한 직후 마코토는 물리적으로 팔을 잃었고 エリオはすがっていた藁の希望が手の中からすり抜けて 에리오는 정신적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握った手まで離れた。 이럴 거면 왜 뛰어든 거야? 아무튼 회상과 산책을 마치고 병실에 돌아온 마코토를 맞이한 건 マコ君遅い。ねんねの時間よ。 잘 자요. 그렇게 연하남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아주머니는 에리오의 아버지에 대해 関係が破綻したのも価値観の相違みたいのだったから。 간단하게나마 말해주고 じゃあねマコ君。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대충 시간을 보낸 마코토에게 류코가 등장했고 류코는 갑자기 모자를 쓰더니 髪がですね恥ずっちいから 하하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이거 미쳐버린 거니? 그만해. 그런 류코를 보고 ほんと可愛いなこの人。 하하 이 새끼 이것도 이거 똑같은 새끼야 이거 그만하라고 새끼야. 아무튼 류코가 마코토를 찾은 이유는 다름 아닌 これノートのコピーもうすぐ中間テストだから 호감 도작을 하기 위해서였고 あのさん海に飛び込んだのって 호감도를 넘어 마코토의 인생을 위로해주기 위해 온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청춘남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류코에게 잘 설명하고 나서 転校生退屈してたかい。 이걸 코스프레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튼실한 풍녀. 아무튼 류코가 그녀의 등장을 견제하자 転校生と一夜を過ごしてからだな。 그래서 가지 코스프레. 결국 폭발해버린 류코는 짐까지 둔 채 그대로 도망쳐버렸고 転校生海に飛び込んだんだって。 마코토는 이 풍년에게 똑같이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의 오해도 모두 풀고 나서 入院生活は2週間で終了した。 그의 시끌시끌한 입원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에리오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마코토 앞에 또 매매가 문제죠. 그렇게 뭐 매매는 정말 놀랍게도 냉장고 안에서 나오게 되었고 お昼はお外でご飯食べましょうか。というわけでエリを呼んできて。2階にいるから。 매매는 에리와 만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회를 살려 에리와 마주하자 ただいま。 설마 아직도 컨셉이 덜 깨진 것인가 싶지만 東和エリオ16歳職業は家事手伝いです 다행히 지금은 확실하게 지구인으로 돌아온 상태이죠. 컨셉을 부숴버려 미안하다고 하는 마코토에게 いいよ 그녀는 기특하게도 꽤 많이 극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받은 답례는 제 주위에 전파녀 찾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다같이 자전거를 외식하기로 했고 誰が運転そりゃあマコ君でしょ。 마코토가 운전한다면 뭐 곧 다같이 병원에서 보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보긴. 그래도 마코토는 온 힘을 다해 두 여자를 태운 자전거를 운전하며 에리오의 컨셉을 부쉈다는 목표를 이룬 채 重力最高に鬱陶しいわ。 다음 스토리를 향해 자전거를 운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파녀와 청춘남이었습니다.
자, 장르 러브 코미디를 가지고 있는 전파녀와 청춘남은 샤프트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애니가 11년도에 나온 진짜 장르급 애니메이션이지만 캐릭터 디자인만 보면 최근 거랑 비교도 괜찮을 만큼 잘 뽑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샤프트가 맡아서 그런지 연출이 진짜 독특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작품과 어울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옛날 작품이다 보니 색채감이 살짝 옛날 느낌이 나는 게 물론 구리다는 건 아니고 뭔가 농후한 맛이 있습니다. 오후, 말이 야한데? 그리고 이상하게 치맛자락과 허벅지 사이를 보여주는 연출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연출을 많으면 변태 소리만 듣지 누가 좋아하겠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접니다. 아무튼 이 덕분에 꽤나 자극적이지 않은 서비스신이 좀 있다 볼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현재 중2병인 상태이시거나 일상에서의 대화 중 독백이 90%를 차지하고 계신다면 이 애니를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의 독백이 진짜 역대급으로 많거든요.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뭐 그런 질병이라도 있는 줄 알 정도로 많이 해서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전파녀와 청춘남을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오늘 꼭 행복하세요. 안녕.